인생의 비밀 공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노후를 맞이한 우리에게 취미 생활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노후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긴 여정과 같아서 각기 다른 시기에 다양한 색깔과 향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노년기는 마치 한가로운 오후의 햇살처럼 생의 깊이를 더해주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취미로 정원 가꾸기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도 같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꽃과 나무를 가꾸면서 우리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인생의 여정을 보는 것 같아요.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우리는 인내와 사랑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다음으로 그림 그리기는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캔버스 위에 붓을 대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색채와 선의 조화를 통해 우리는 삶의 다채로운 면모를 탐색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세 번째 취미는 악기 연주입니다. 음악은 영혼을 울리는 언어이며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그 언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멜로디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고 현재의 감정을 표현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명상과 요가는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춰주는 활동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요가는 몸의 유연성과 힘을 길러줍니다.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연습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소란을 잠시 뒤로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독서 및 북클럽 참가는 지식과 경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책은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북클럽은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교감하는 장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걷기와 등산은 자연 속에서 우리 몸을 움직이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활동입니다. 산길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깊은 숲의 고요함을 느끼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재충전하고 삶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러한 취미들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소중한 활동들입니다. 노년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이 취미들을 통해 우리 모두는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취미들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탐색하고 각각의 취미가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정원 가꾸기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활동입니다. 우리가 정원에서 식물을 가꾸듯 삶도 마찬가지로 사랑과 관심을 통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노후에 정원 가꾸기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두 번째의 청춘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한 할머니는 정원 가꾸기를 통해 집안의 공기를 개선하고 심신의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작은 정원에는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활짝 피어 있어 방문하는 이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합니다. 정원 가꾸기를 시작하는 첫걸음은 식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집안 환경에 맞는 식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햇빛이 많은 곳에는 해바라기나 장미를, 그늘진 곳에는 호스타나 이끼 종류가 적합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환경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도구들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장갑, 삽, 호미, 물 뿌리개, 가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도구들은 가까운 원예용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정원을 가꾸는 데에는 몇 가지 간단한 팁이 있습니다. 첫째, 식물에 물을 줄 때는 흙이 마르기 시작했을 때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비료를 사용하여 식물의 성장을 돕습니다. 셋째, 식물의 잎사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병충해가 있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원 가꾸기를 통해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정원은 단지 식물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키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식물은 우리에게 삶의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꽃이 피려면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의 삶도 인내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정원 가꾸기는 마법과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흙을 만지고 식물과 교감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식물과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도 하죠. 식물과 대화한다니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원사들 사이에서는 꽤 흔한 일입니다. 이처럼 정원 가꾸기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기준 네이버 카페에서 정원 꾸미기로 검색을 하면 관련 카페가 91개가 나오며 여기서 멤버수를 누르면 멤버수가 많은 카페가 나오는데 마음에 드는 곳에 가입해서 정보와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림 그리기는 단순히 색을 캔버스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색깔을 세상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그림을 배우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색채와 선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삶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한 첫걸음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재료인 붓, 물감, 캔버스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림 그리기의 세계는 이보다 훨씬 넓고 다양합니다. 수채화, 유화, 아크릴, 판화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이 있어 각자의 개성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한 할아버지는 은퇴 후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취미였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풍경화와 정물화를 그리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림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지역 전시회에 참여하며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프로젝트로는 간단한 정물화나 풍경화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집안에 있는 꽃병을 모델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주변에서 소재를 찾는 것은 그림 그리기에 재미를 더해줍니다. 그림 그리기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자기 표현의 수단입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모사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점차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는 재능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림은 재능보다는 연습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은 마치 마법과 같습니다. 붓을 들고 색을 섞는 순간 우리는 현실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색상 하나하나에 감정을 담고 선 하나하나에 이야기를 더하면서 우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 우리는 삶의 다양한 색깔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림 그리기의 매력에 빠져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그림 그리기는 동네에 가까운 미술 교습소나 홈플러스 같은 마트에 있는 문화센터, 강좌 등을 찾아보면 그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그림 배우기를 검색하면 큰 화면에 틀어놓고 같이 보면서 배워도 됩니다. 세 번째로 노년기에 악기 연주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기억을 되살리며 심지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악기를 배우는 것은 우리 뇌에 새로운 도전을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악 학습은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한 할아버지는 은퇴 후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음악은 감정을 조절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초보자에게 적합한 악기는 개인의 취향과 물리적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피아노는 음악의 기초를 배우기에 좋은 악기이며 기타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우쿨렐레나 키보드도 비교적 배우기 쉽고 휴대가 간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한국 악기인 가야금이나 해금도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악기 연주 방법을 배우는 것은 지역의 음악학원이나 문화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또한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게 해주며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때때로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곡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처음 기타를 배울 때 수많은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한 끝에 이제는 가족 모임에서 멋진 연주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마법과 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손끝에서 울려 퍼지는 멜로디는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가 연주하는 음악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서 우리의 삶과 이야기, 감정을 담은 언어가 됩니다.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노년기에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음악을 통해 우리는 삶의 다양한 멜로디를 탐험하고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기 연주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 운영자인 저는 10년 전부터 색소폰을 취미로 해왔습니다. 색소폰의 매력은 가슴 깊이 후련함을 느끼게 해주며 행복도 느끼게 해줍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색소폰 동호회를 검색하면 근처에 동호회가 거의 나오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 기준 월 10만 원 정도의 사용료가 발생되며 거기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교습받을 수도 있으며 전문 강사에게 따로 레슨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악기의 경우 중국산 제일 저렴한 것이 3,040만 원 정도이나 처음에 부담스러우면 보통 동호회에 비치된 대여용 악기가 있으므로 악기 대여 후 사용하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근마켓 등에 올라와 있는 중고악기를 잘하는 동호회 회장 등과 근처에서 모여서 같이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1520 정도면 초보용 악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에는 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고 연주 활동도 많이들 하니 노인 취미 생활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명상과 요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균형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이 둘은 단순히 육체적인 운동이나 정신적인 휴식을 넘어서 노년기의 삶의 깊이와 의미를 더해줍니다.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력을 키우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는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근력을 강화하며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개선하는 데 유익합니다. 무엇보다 이 두 활동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켜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명상은 노년기의 기억력 손실을 예방하고 불안과 우울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요가는 관절염과 같은 노년기 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 명상과 요가를 시작한 한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 할머니는 명상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고 요가를 통해 예전보다 더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짧은 시간 동안 요가를 하고 저녁에는 조용한 명상을 통해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변화가 큰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명상을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의 경우 초보자에게 적합한 몇 가지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 자세는 균형 감각을 키우고 고양이 마이너스 소 자세는 등과 허리를 풀어주는 데 좋습니다. 아래를 향한 개 자세는 몸 전체를 스트레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명상과 요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아갑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명상과 요가는 노년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스스로를 돌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과 요가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요가는 보통 네이버 지도 등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곳에서 배우면 됩니다. 평점이 좋은 곳에서 하면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독서는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놀라운 활동입니다. 책 속에는 다양한 지식과 이야기가 담겨 있어 우리의 사고를 넓히고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독서를 즐기는 것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독서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정신적 건강의 향상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책을 읽으며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공감 능력을 증진시키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서울의 한 할아버지는 은퇴 후 독서에 푹 빠졌습니다. 그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얻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더 많은 이야깃거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책을 통해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발견하였고, 이는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책을 추천할 때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에 관심이 많다면
역사 관련 책을, 자연을 사랑한다면 자연과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설, 시, 에세이, 전기와 같은 다양한 장르를 탐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북클럽 참여는 독서의 즐거움을 더욱 키워줍니다. 북클럽은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교류는 책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북클럽은 지역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농담처럼 들릴지 몰라도 북클럽은 마치 작은 모험과도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시각에서 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독서와 북클럽 참여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삶을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활동입니다. 이처럼 독서와 북클럽 참가는 노년기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책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북클럽은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확장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독서와 북클럽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북클럽을 검색하면 971개가 현재 나오며 상단의 멤버 순을 클릭해서 활동이 많은 곳을 선택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6번째로 걷기와 등산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 두 활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인 걷기는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며 무릎과 관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등산은 걷기의 이점을 모두 포함하며 더불어 근력과 균형 감각을 강화시킵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의 활동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은 정신적인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대구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매주 정기적으로 등산을 하며 이를 통해 친구들을 만나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등산을 시작한 이후로 체력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함께 키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초보자를 위한 등산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적절한 등산화와 편안한 옷차림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과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여 에너지를 유지하세요. 셋째,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산은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산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걷기와 등산은 우리를 자연과 더 가깝게 해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새소리와 바람소리를 들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걷기와 등산은 노년기에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자연 속에서의 활동은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며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걷기와 등산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서 등산을 검색하면 관련 카페가 많이 나오며 네이버보다는 다음 쪽의 노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추세이다. 노년기는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과도 같은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한 다양한 취미 활동들은 이 새로운 시작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정원 가꾸기에서의 인내와 성장, 그림 그리기를 통한 자기 표현, 악기 연주로 느끼는 감정의 해방, 명상과 요가를 통한 심신의 균형, 책과 북클럽에서의 지적, 호기심, 그리고 걷기와 등산을 통한 신체적 활력과 자연과의 교감은 우리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각각의 취미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에서 보낸 시간은 절대로 낭비된 시간이 아니다.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식물을 보며 인내와 성장의 가치를 배웁니다. 그림을 그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캔버스 위에 펼쳐지는 색과 선은 그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색소폰을 연주하는 분의 말씀처럼 음악은 그의 가슴에 후련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명상과 요가를 통해 심신의 균형을 찾는 이들은 일상의 소란을 뒤로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습니다. 독서와 북클럽에 참여하는 분들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걷기와 등산을 즐기는 분들은 자연 속에서 건강을 다지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색한 이 모든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매일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모든 활동들은 마치 마법과 같습니다. 삶에 새로운 색을 더해주고 삶의 리듬을 바꾸어 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우리는 삶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하고 삶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에 취미를 즐기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삶의 늦은 오후에도 여전히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며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순간들을 새로운 취미와 함께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6가지. 노년의 삶. 그 풍요로운 여정 속 정원에 꽃 피우며 사랑의 씨앗을 뿌려요. 흙 속에 숨겨진 인내와 성장의 비밀, 자연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마음의 꽃을 피워요. 붓과 물감 속에 빠져들면 캔버스 위에 펼쳐지는 삶의 다채로운 꿈들, 그림 속에 그려진 시간의 흔적들, 각각의 선과 색에서 우리 이야기를 찾아요. 음악의 세계, 손끝에서 시작되는 여정, 멜로디 속에 담긴 가슴 깊은 후련함과 행복, 노래하는 소리에 심장이 뛰고 삶의 리듬을 악기 소리에 맞춰요. 요가와 명상 속에서 발견한 심신의 균형과 내면의 평화, 일상의 소란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한 숨결 속에서 자신을 찾아요. 책 속의 세계, 끝없는 지식의 바다, 북클럽의 따뜻한 대화 속에서 우정을 나눠요. 페이지마다 새로운 발견, 마음을 여는 키, 독서의 매력에 빠져요. 산과 숲을 거닐며 자연과 하나 되는 길, 걷기와 등산, 삶의 활력을 찾아요. 매 발걸음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며 노년의 에너지를 자연 속에서 충전해요. 노년의 여정,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음을 6가지 취미가 증명해요. 삶의 늦은 오후에도 여전히 피어나는 꽃들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우리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